권영철 선임기자, Y뉴스로 가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우리가 조영남 씨 얘기했거든요. 예. 미술계 관행. 사실 미술계는 요새 좀 울상인데 문학계는 화창해요. 뭐 어쨌건 문학계도 사실 작년에 신경숙 표절 사태 이후에 상당히 침체가 됐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한강 작가의 이제 맨보크상 수상으로 인해서 약간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Y뉴스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어떻게 1분에 10권이 넘게 팔려나가는가. 이걸 잡아오셨다고요. 예, 그만큼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니까 오늘의 주제는 자관 한강의 채식주의자 왜 1분에 10권씩이나 팔려나가나 이제 그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아, 진짜로 그렇게 많이 팔려나가요? 실제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1분에 10권이 팔린다는 건 1시간에 600권, 하루 24시간 중 12시간이 팔린다고 치면은 한 7,000권 이상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게 이제 하나의 서점에서 온라인 1위 서점인 예스24가 이제 채식주의자 책이 경이로운 판매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17일에 1분에 약 9.6권 이렇게 팔려서 15년 내에 가장 빠르게 팔린 책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래 15년 내에. 예. 야, 그렇군요. 알라딘에서도 수상 소식이 집중적으로 보도된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1분에 7건씩 팔려나갈 정도였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였죠.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이제 채식주의자가 엄청난 속도로 팔렸는데 교보문고 강화문점에는 수상 소식이 발표된 지난 17일 재고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자들이 오면 이제 예약 주문을 판매를 했는데 그 정도로. 예, 교보문고 관계자가 재고 물량 800건이 모두 소진됐고 예약 주문까지 4,500건이 팔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까지 자가 1,900건 이상이 팔렸다 그럽니다. 교보문고에서만. 상을 받은 뒤에 판매량이 확실히 급증한 겁니까? 그건 뭐 분명하죠. 온라인 1위 서점인 예스24에서 판매된 채식주의자를 집계해 보니까 2010년 1년 동안에 510건이 팔렸어요. 2011년은 296건, 2012년 210건 이렇게 점점 주는 추세였는데 연간 200건 안팎만 팔렸거든요. 그런데 맨부크상 1차 후보에 오른 이게 롱리스트라고 합니다. 이게 두 달 전에 하는데 여기에 오른 뒤에 3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2,000건이 넘게 팔렸고요. 2차 후보작으로 선정된 숏리스트라고 부르는데 4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3,600건이 팔렸습니다. 그래요. 이게 증가했는데 그런데 수상작으로 선정된 17일 하루에만 1,239건이 나갔습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나요. 네. 그럼 이 정도 판매 속도라면 어느 정도나 팔릴 거라고들 예상하세요? 이 정도 추세면은 출판사에서는 한 50만 부 정도는 나가지 않겠느냐. 채식주의자를 출간한 창작과 비평사 관계자는 채식주의자가 수상작으로 선정되기 전까지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6만 5천 건 정도 인쇄한 게 단데 앞으로 30만 부에서 50만 부 정도를 추가 인쇄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열풍은 열풍이네요. 예,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 이 책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 이유, 어떻게 열풍이 불게 됐는가 그 이유 들여다보죠. 뭐 첫 번째는 아무래도 세계 3대 문학상을 받았다는 유명세 덕분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겁니다. 네. 뭐 이런 경향이야 뭐 지난해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조성진 씨가 우승한 뒤에 실황 음반이 엄청나게 팔려 나갔잖아요. 비슷하네요. 네, 그렇고요. 뭐 골프에서 박세리 선수가 우승한 뒤에 시리 퀴즈가 등장하는 그런 현상이고 메디치 출판사의 김현정 대표는 정통 소설이 초유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독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책이 화제가 되어야 출판업계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고요. 서점에 이 책 사러 갔다 뭐 다른 책도 보게 되고 이러면서 출판업 전체가 살아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한국 문학이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사실 때문일 겁니다. 지난해 신경숙 작가의 표절 논란으로 한국 문학은 침체기를 맞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크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문학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새롭게 좀 돋아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거고요. 세 번째는요. 새로운 한국 문학의 대가가 나타났다. 이제 이런 현상이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크로스 출판사의 강태영 편집자는 한강 작가의 등장은 늘 기다려왔던 공지영 작가나 뭐 신경숙 작가나 뭐 이런 작가들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새로운 대가가 나타났으니까 관심들 그런 새로운 대가. 근데 한강 작가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금 새로운 대가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동안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온 작가죠.
이게 93년에 이미 이제 시로 등단을 했고, 예, 예. 그 이듬해 신문에서 이제 그 단편이 등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제도 김현정 앵커가 한성원 그 아버지랑 인터뷰했었잖아요. 그제 했습니다. 이 가족 자체가 아버지 한성원 작가는 아재아재 바라아재라는 소설로 유명하고 이상문학상도 수상한 분이고요. 오빠도 뭐 한동림 소설가, 맞아요. 동생 한강인 씨도 작가고요. 예. 남편 홍용희 씨도 문학평론가입니다. 그러니까 문학가 집안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승원 작가가 아내가 교통 정리를 안 해준 덕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교통 정리해서 너 약대가, 너 공부 잘하니까 의대가, 뭐 법대가 이랬으면 문학가 가정이 안 탄생했을 텐데. 집이 좀뭐 소설가 가난한 소설가 집안이었다 그러는데 네. 집에 발에 채 있는 게 책이었다 책밖에 그러니까.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한강 작가가 저간 독립문학상, 만해문학상, 항순원 문학상 등등 뭐 대표적인 상들도 많이 받았고요. 맞습니다. 그런 작가였으니까 이런 상을 받게 됐겠죠. 근데 이게 혹시 저는 채식주의자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그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좀 들더라고요. 사실 문학계에서도 그런 우려들을 합니다. 그렇죠. 우선 지금 쏠림 현상이 나타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채식주의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강 작가의 다른 출판물들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과거의 출판물들. 예.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한국 소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출판가에서는.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게 문학평론가 겸 소설가인 숙명여대 김용구 교수는 예. 지금은 한강의 쏠림이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부정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신경숙 표절로 침체된 한국 문학이 다시 살아나면 좋겠다. 예. 다른 소설가들 작품도 더욱 사랑받았으면 한다는 맞아요. 바람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이번 한강 작가의 수상으로 번역의 중요성. 와, 이게 번역 제대로 못했으면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묻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뭐 다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그 한강 작가의 그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을 받게 된 것은 번역의 승리다 이렇게 그렇죠. 단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한 거예요, 번역을.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 번역한 것이 아니고 영국인이 한국어를 배워서 번역을 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이제 영미 소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번역 부분에도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심들 특히나 이렇게 살아난 문학에 대한 관심이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좀 더 널리 알려지고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97님 저도 꼭 사서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 많고요. 3578님은 깊이 잠든 한국에 감사드립니다라는 한강 작가의 이 수상 소감을 보고 이분은 책을 읽고 싶어졌다. 이런 말씀. 소년이 온다를 꼭 봤으면 하는 게 한강 작가의 바람입니다. 맞아요. 예. 광주 5.18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도 아주 좋다라고 그러죠. 한강 씨의 작품만 또 보지 마시고요. 서점 간 김에 독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와인 뉴스였습니다.